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무주택 국세청장 김대지 조국스럽다.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이 정권이 하는 게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국세청장을 김대지라는 사람을 딱 내세우면서 무주택자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수석들 다 이렇게 바꾸면서 1가구 1주택자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정권이 다주택자를 가해자처럼 부동산 투기의 가해자처럼 정말 때려잡으려고 난리를 쳐도 그렇지, 아니 집이 한 채가 있건 두 채가 있건 세 채가 있건 간에 이거는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샀다면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석의 조건이 1주택자라는 거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에서의 사유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뭉개는 정부가 무슨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유린하고 법을 말하자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장이 이 사람 김대지란 사람을 내세우면서 무주택자 이거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김대지란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뽑은 이유가 무주택자라는 거죠. 국세청장으로 하면서 뭐 청백리, 지금요 국세청장 후보자가 되고 그렇게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면은요 충분히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노무현 정권 한번 우리가 겪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서 1,000을 찍었어요. 평당 1,000을. 그래서 다들 이제는 정말 더 올릴래요. 올릴 수도 없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강남에 제가 산 적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갔고 강남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을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주고 있어갖고 손을 대면 대수록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정말 뭐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집을. 그러면 이 계산도 못하고 적어도 자기의 처자식을 위해서 조그만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청백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우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전이었어요. 아주 조국스러운 게 그냥 마구마구 이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필리아오님께서 인천시장질에서 인천 망쳐놓고 2부 망천 만들어놨죠. 남의 회사 사찰 가서 김양 이양 일하고 하고 한심한 인간. 그랬군요. 네,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 왜 걸쭉한 목소리로.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 되게 무식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기도 싫었죠. 네, 레시드라님께서 누가 거짓말을 하나가 이 정권의 인사 등용의 제일 요건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루키루님 도덕 흠결의 전문성을 논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 청문회 한심해요. 진짜 루키루님 옳은 말씀입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요 이 미니 조국이었어요. 정말 조국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1주택도 없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반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은요 2011년에 집을요 처제가 산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온 식구가. 그러면서 전세 계약까지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이 3개 있는 집이고 이 방 3칸 있는 집에 자기 그 김대지 그 다음에 와이프 딸 그 다음에 자신의 노모 시어머님이죠. 그리고 처제 이렇게 5명이,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있기 힘든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는 이 인터넷에서 서민들이 그냥 쫙 올라왔어요. 어느 서민이 그렇게 사냐. 보통 이런 경우는요
따로 살죠. 그리고 처제가 아니 자기 집에 모터로 시어머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삽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처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말하자면은 처제네 집에 말하자면 들어와서 사는 거면은 처제는 방 한 칸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딸아이가 처제 방에서도 자고 뭐 노모 방에서도 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림이 이상합니다.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처제 이름으로 차명 보유를 해서 처제는 처제 좋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제부 좋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강남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즉 위장 말하자면은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훨씬 높은 거죠. 근데 뭐 죽어도 아니라고 이제 뻗팅기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일종의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거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버 2로는 즉 지금요 이 김대지라는 사람이 임대주택 비슷한 주택 청약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사에서 하는 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무주택자가 됐지만 아주 굉장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파트가 한 10억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점수를 쫙 모으기 위해서 처제의 아파트에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 하여튼 이렇게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을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 세정 전문가가 아니라 위장 전입 전문가예요. 무려 6번이나 했어요. 자, 위장 전입이라는 건요, 그 옛날에 학군이 굉장히 힘들고 뭐 애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진짜 위장 전입해갖고 집 앞에 있는 학교 보내고, 왜냐면은 뭐 이렇게 배치가 잘못돼갖고 집 앞에 바로 코앞에 학교가 있는데 길 하나가 아니라 3개 정도 건너는, 그런데 애가 딱 당첨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위장 전입한.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옛날이에요. 요즘은 사실은 위장 전입을 할 몇 년, 10년 요 사이에는 15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을 그 사이에 6차례나 했다는 거는 매우 고의적이고, 위장 전입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했다. 뭐 딸이 뭐 캐나다 갔다가 뭐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다니라고 해갖고, 아니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적응하고 온 딸이 왜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합니까? 한국말만 하면 다 좋은 거지. 정말 웃기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 김대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우원식이라고, 이 사람도 무지무지 한심한 그 국회의원인데,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지를 왜 박았겠습니까? 이렇게 별로 무능하고 뭐 아무것도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김대지는 무주택자예요. 이런 거 갖고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대지가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라고, 진짜 이 먹을 걸 갖고 있는 주인만 봐더라도 입에 쫙 그 침이 고이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사람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반응을 한 겁니다. 엄정 조사해서 엄정 말하자면은 조치를 하겠다. 파블로프의 개. 그 이름은 김대지. 즉, 이 문재인의 개, 김대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무슨 얘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본래 목적을 방기하고서 이렇게 세무조사하는 건 불법이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이 정도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